독이 된 무혐의, 전박 격차 한 자릿수, 전재수와 박형준. 독이 된 무혐의는 뭐냐? 전재수가 검경 합동 수사부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유로. 그런데 그런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뭐랍니까? 지금까지는 전재수, 박형준 두 사람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는데 뭐 15%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 8.7%포인트 한 자릿수로 드디어 줄어들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추세를 보니 전재수와 박형준은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거나 또는 그 격차가 유지되는 쪽이 아니라 이게 줄어들고 있다. 여론조사 꽃 실시한 조사에서 전재수는 49.9, 박형준은 41.2, 그래서 8.7포인트다. 격차가 한 달 사이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가 됐다. 여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는 의견 없어. 나는 뭐 특별하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특별하게 지지하는 후보 없어. 이렇게 아직 나 정하지 못했어. 이런 유보층 그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하나는 전재수가 공소시효 지났다는 빌미로 무혐의 처리된 거에 대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나 대답 안 해. 여론조사하면 나 대답 안 해. 내 옛날에는 국민의힘이었는데 나 지금 대답 안 해. 이랬던 사람들이 나 박형준 찍을 테야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거는 뭐 물론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개는 3대 3대 3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양당 정치 구조가 뿌리 깊은 나라는 특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 3, 야당 3, 중도 무당 3, 30%, 30%, 30%.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투표장에 안 가시는 분들, 아니면 몸이 이제 불편하셔서 투표장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분들 포함해서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10%는 투표율이 90%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빼놓고 나머지 분들만 갖고 봤을 때 3대 3대 3. 근데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중도 무당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중도층이 없다라는 게 저 소신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중도야, 나는 지지하는 정당 없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마지막에 가면 되게 다 그분들도 마지막에 가면 입장을 정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그랬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3% 범위 이내에 격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장의 경우에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언론들이 부산 시민들을 다 일일이 만나고 뭐 그 현장을 르포로 이제 보내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오늘까지 이제 광역단체들 말고 국회의원 선거 확정된 것이 13곳입니다. 부산지사 민주당 후보의 위성권 현역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최종 후보가 돼가지고 거기도 보궐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13곳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한 곳 남아있는 데가 있죠. 대구.
대구시장 후보를 26일 날 확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후보를. 그러면 지금 추경호 의원하고 유영하 의원이 결선에 올라가 있잖아요. 두 분 다 현역 의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그분의 지역구도 이제 보궐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뭐 90% 이상 14곳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곳 중에서 대구만 빼놓고 13곳이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그에 못지않게 국회의원 선거 오늘까지 확정된 13곳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곳이 어떻게 될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테마 뉴스 보겠습니다. 내 집에 내가 오래 산 것도 죄냐? 내 집에 내가 오래 산 것도 죄야.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라고 하는데 그걸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했느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야, 어떤 기업인이 어떤 기업 경영인이 말이죠. 1년에 10억 원 봉급을 받았다. 그러면 45%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번 돈에. 최고 세율이 적용이 돼서. 그런데 집 가진 사람은 왜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그거 봐주는 거야? 이건 정의 어긋난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령 내가 대치동에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대치동에 살러 들어갔을 때는 그 아파트 값이 1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40억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분은 1년에 1억씩 버는 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30억을 번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 레토릭 수사학을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1년 일해 가지고 10억을 번 어떤 고수익자하고 집을 30년 가지고 있고 50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보니까 애초에 샀던 가격 대비 뭐 수십억이 남았다. 이걸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인플레가 있잖아요. 가령 내가 서울의 어느 지역에 40년 전에 5억을 주고 산 집이 있어. 40년 전에. 근데 지금 봤더니 이게 40억이 됐어. 그러면 집값이 정말 10배가 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플레를 계산해야죠. 인플레를.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양쪽을 어느 근로소득자 우리나라 0.001%쯤에 드는 고소득자 하고 집을 30년, 40년 가지고 있던 사람하고를 딱 비교를 해놓는 이 얼토당토하는 비교법.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1988년. 38년 전인데 그때는 투기를
뭐 투기를 하려고 뭐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 부풀려진 허구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작용을 막고 장기 보유를 오히려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대만 뉴스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특별 감찰관을 이제 추천하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는데 저 말이 별로 감동적인 것이 아닌 것이 이제 그 특별 감찰관이 만약 나중에 임명이 되면 그 얼굴을 봐야만 청와대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다 대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를 해왔다. 이번만큼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